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정치권이 다양한 이슈로 뜨거운데 계절은 어느덧 선선한 가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 준비했나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네. 제가 어느 해 가을인가 실연을 당하고 나서 저는 실연이 일상입니다. 어떡해. 부산 동백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정말 눈에 확 들어온 여자분이 길가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사진을 좀 찍어달라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주고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라고 하더라고요. 오, 정말요? 예. 아니, 실연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뭔가 반가웠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나의 어떤 새로운 운명인가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웠어. 저도 대구에 삽니다 하니까 이분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태국 이러더라고요. 어떡해. 내가 다 안타깝다. 진짜 실망이 컸겠어요. 왜 태국이 대구로 들렸을까? 이 생각해 보면 바람 아니에요, 바람? 그렇죠. 접점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심리가 청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저는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떠오르는데 말실수가 잘못 알아듣는 것 모두 실수가 아니라 심리의 어떤 영향이라는 논리죠. 예, 맞습니다. 오늘 가져온 역사는 심리에 기인한 오해 혹은 착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시기는 임진왜란 초기입니다. 경상도는 부대가 대구로 직결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가는 길에 병고가 일어납니다. 상주 부대를 이끌고 가던 함창 현감이 되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석전, 칠곡이거든요. 네. 칠곡에 별난이 일어났습니다. 군대가 모두 죽었습니다. 두 장수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초기에는 정말 왜군이 파죽지세였죠. 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도망친 군사의 말은 또 달랐습니다. 직결지인 대구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무리에 왜군이 매복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 퍼졌다 그래요. 그래서 순식간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칠곡이면 6.25 때도 격전지였잖아요. 그렇죠. 그 산이 험해서 매복이 있었으면 크게 당했을 것 같은데요. 이 매복군이 누구냐? 사실은 피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분주하게 움직임을 보고 저 매복이다 이렇게 착각한 거였죠. 아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동시에 이 왜군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실감이 나는 기록입니다. 네. 그 전쟁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대범하고 냉철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평정심을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병들이 일어나면서 조금씩 그 평정심이 회복됐죠. 네. 그 임진왜란 당시에 상주에 사셨던 검간 조정이란 분이 일기를 남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군이 쳐도록 한 달 남짓 지난주부터 꼴짝에 피해 있던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왜군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군들이 서너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약탈을 좀 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였습니다. 정말 소규모 전투였네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전투를 통해서도 심리적 회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승리가 가능했겠죠. 그 육지에서의 최초의 대규모 승리는 7월 8일 벌어진 웅치 전투였습니다. 네. 진안에서 전주로 넘어가는 교통 요지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리적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서야 승리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사실 없습니다. 맞아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전쟁 상황은 특히나 그렇겠지만 평소에도 큰 일 앞에서는 늘 어떤 대중의 심리가 중요하죠. 네. 저는 사람의 오감 모두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감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몇 주 동안 온 국민이 듣기 시험 혹은 청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영상 밑에 깔린 자막이 정확하게 듣는데 방해가 되었을 거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죠. 네. 근데 저는 정답은 이미 나왔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내놓은 반응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한국에 온 해리스 부통령이 소위 뉴욕 발언 논란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거 말고도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온 세계가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지금 난리죠. 예. 이 일이 화제가 되었을 초기에 미국 의원들 사이에 나온 발언도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낮다는 부분을 콕 찍어서 말을 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심리고 심리는 곧 듣는 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번 일이 대통령실에 던진 메시지는 지지율을 올리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거죠. 네.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라가 좀 안정적으로 또 꼭 필요한 부분에 에너지를 쏟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네요. 예. 그 임진왜란을 다시 보면 가장 불가능했던 승리는 명량해전입니다. 12척으로 300척 넘는 적선을 상대를 했잖아요. 네. 저는 전투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정도 수적 열세면요, 안 싸우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승리에 기여한 가장 큰 요인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지지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굳건했잖아요, 신뢰가. 네. 그쵸.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면, 혹은 지지율이 낮았다면 전투가 시작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치인 혹은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율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리 힘든 난국이 와도 정치와 국민이 서로 신뢰할 수 있다면 너끈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지금 정치권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이자 어떤 지지율에 고전하는 여당이 특히나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들었으면 하는 노래, 어떤 곡 선곡하셨나요? 개인적인 선곡일 수도 있는데요.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같이 듣고 싶습니다.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우리 정치가 사람들을 좀 설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하면서 저는 그녀를 생각하면서 듣겠습니다. 네. 참 오늘 재밌었어요. 저는 오늘 기자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사람의 오감 모두 이렇게 마음과 연결돼 있다는 말 굉장히 기억에 남고 와닿는데요. 국민과 정치, 좀 마음 통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날 빨리 와야죠. 네. 잘 생각하면서 잘 들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우리도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